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캐릭터의 의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텍스처 페인팅과 헤어 모델링을 진행하여 캐릭터의 전체적인 외형을 완성해 주었었죠. 이번 시간에 의상까지 모델링하면서 캐릭터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모델링을 위해 애드온을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강의 자료에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여 F2와 루프툴 애드온을 미리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상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상의는 이렇게 목이 나오는 구멍, 양쪽 팔이 나오는 구멍, 그리고 아래쪽에 몸통을 가로지르는 구멍이 있으며 이 흐름이 몸의 형태에 맞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의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흐름을 잡아준 뒤에 몸의 형태에 맞게 이어주어 상의 형태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Shift A를 눌러 메쉬에 있는 플레인 오브젝트를 꺼내주겠습니다. 만들어준 플레인은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셔서요. 속성 창에 오브젝트 탭을 보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정보 값을 수정해 줄 수 있는데요. 로테이션 X 값을 90도로 변경하여 이렇게 정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Shift 탭을 눌러 스냅을 활성화해 주시는데 스냅의 단위를 페이스로 설정하여 캐릭터의 형태에 맞게 스냅이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버텍스를 하나하나 선택하여 캐릭터에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뷰에서 본 상태에서 나머지 버텍스들도 똑같이 캐릭터에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당장은 비례 편집 모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O를 눌러 비활성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위에 딱 붙은 이 페이스를 이용하여 의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줄 겁니다. 마치 스컬프팅한 오브젝트 위에 다시 흐름을 잡는 리토폴로지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몸 형태에 맞게 새로운 의상 형태를 모델링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의상을 만드는 과정은 실제 리토폴로지 과정과 비슷합니다. 몇 가지 세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모디파이어 탭으로 가셔서요. 미러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시고요. 미러 모디파이어를 캐릭터로 설정하여 캐릭터를 기준으로 반대쪽에 똑같이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후에 클리핑을 활성화하여 중심점을 기준으로 합쳐져 양쪽이 똑같은 형태의 의상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캐릭터 기본형도 완전히 대칭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러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신 후에는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의상의 형태에 두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보시면 이 플레인 오브젝트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캐릭터와 겹쳐지면서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럼 의상을 모델링 했을 때 의상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께인 이 틱니스를 조절해 주시면 두께가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며 캐릭터 위에 형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감을 표현하여 형태를 잡아준 뒤에는 마지막으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하여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의상을 만들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이 페이스로 의상의 흐름을 하나씩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 목을 동그랗게 감싸는 이 흐름을 잡아줄 건데요. 목을 감싸는 이 흐름을 넥 라인이라고 하죠. 이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의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각지고 네모난 형태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끝부분이 날카로운 V넥 형태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넥라인의 흐름을 직접 잡아보면서 어떻게 형태를 잡아주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목을 동그랗게 감싸는 넥라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셔서요. 버텍스들을 하나씩 움직여 흐름을 정리해 줄 건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어진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페이스를 익스트루드하여 전체적으로 목을 감싸는 넥라인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잡아주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4개의 버텍스로 구성된 페이스가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흐름대로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버텍스를 잡고 2를 눌러 2번 익스트루드 해서요. 끝부분에 버텍스를 포함하여 버텍스 4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 후에 모두 선택하여 F를 눌러 면을 채워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끝부분의 버텍스를 선택하여 E를 눌러 2번 익스트루드 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버텍스 4개를 선택한 뒤 F를 눌러 면을 채워가며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다 보면 쇄골같이 돌출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두께를 표현해 주었음에도 캐릭터와 겹쳐지며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흐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Ctrl R, ESC를 눌러 가운데 엣지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흐름에 맞게 버텍스들을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돌출된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돌출되는 형태에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엣지를 만들어 주어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만들어준 흐름이 목을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감쌀 수 있도록 흐름을 잡아줄 겁니다. 그대로 뒤쪽까지 이어서 면을 만들어 흐름을 잡아줄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서 작업을 할 때 유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을 본 상태에서 버텍스 4개를 선택하고 F를 눌러 면을 채워주시면 앞쪽에 있는 버텍스까지 함께 선택이 되어 면이 이상하게 채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서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에는 무턱대고 선택하기보다 와이어 프레임 뷰에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버텍스들을 잘 확인하여 선택해 주셔서요. F를 눌러 면을 채워주시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쇄골과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꺾이면서 형태가 많이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trl R을 눌러 엣지를 만들어 주셔서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형태를 잡아주어 자연스럽게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대로 뒤쪽까지 이어주시고요. 끝부분은 연결해 주셔서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목을 동그랗게 감싸는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동그란 넥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넥라인을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우선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준 동그란 넥라인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 위해 Shift D, ESC를 눌러 복제해 주시고요. 기존에 만들어준 동그란 넥라인은 숨겨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복제한 오브젝트를 원하는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V넥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버텍스들을 아래로 내려 흐름을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V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이 날카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엣지로 조여줄 겁니다. Shift 탭을 눌러 스냅을 잠시 비활성화 해주시고요. Ctrl R을 눌러 가운데 바깥쪽을 조여주는 엣지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엣지가 조여지며 날카롭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여준 뒤에는 전체적인 넥라인이 일정한 두께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V넥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여준 엣지의 아래쪽 끝부분은 바깥쪽으로 살짝 빼주어 아래쪽에 만들어질 의상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체적으로 각진, 네모난 형태의 넥라인을 만들어 줄 건데요. 기존에 만들어준 동그란 넥라인을 Shift D, ESC를 눌러 복제한 뒤 기존에 만들어준 넥라인은 잠시 숨겨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모나게 각진 형태로 만들어 줄 건데요. 전체적인 형태를 네모나게 잡아준 뒤 끝부분을 엣지로 조여주어 날카롭게 표현해 줄 겁니다. 다시 Shift 탭을 눌러 스냅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바깥쪽 흐름을 전체적으로 옆으로 빼주어 네모난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수정해 주다 보면 앞쪽에 엣지가 모자라 형태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Shift 탭을 눌러 스냅을 잠시 비활성화 해주시고 너무 넓게 흐름이 잡힌 부분에 각각 Ctrl R을 눌러 엣지를 추가해 주셔서요. 다시 Shift 탭을 눌러 스냅을 활성화하여 캐릭터의 몸에 맞게 버텍스를 하나하나 붙여주겠습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넓게 패인 네모난 넥라인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끝부분을 날카롭게 표현해 주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엣지를 만들어 조여주시면 되겠죠. 엣지를 만들어 움직여 줄 때는 Shift 탭을 눌러 스냅을 비활성화한 후에 Ctrl R을 눌러 엣지를 만들어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원하는 위치에 엣지를 만들어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표현해주고 싶은 부분에 엣지를 위아래로 조여주시면 이렇게 날카롭게 표현되어 형태가 더욱 깔끔하게 잡히게 되겠죠. 이렇게 넥라인을 만들어주신 후에는 양쪽 팔과 아래쪽의 몸통 흐름을 만들어 전체적인 상의의 흐름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을 감싸는 목티 형태를 만들어주고 넥라인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끝부분의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E를 눌러 위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그런 후에 익스트루드 해준 형태를 버텍스 하나하나를 선택하여 목 형태에 딱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목의 형태를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와이어 프레임 뷰에서 붙여준 버텍스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리한 후에는 위쪽까지 쭉 올려서 목을 전체적으로 감싼 형태를 표현해 줄 겁니다. 끝부분의 엣지를 선택해 주셔서요. E를 눌러 위쪽으로 익스트루드하여 똑같이 와이어 프레임 뷰에서 흐름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버텍스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버텍스들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목을 감싸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큰 틀을 잡아주신 후에는 만들어준 흐름 사이에 추가로 엣지를 만들어 주셔서요. 곡선 형태의 목의 형태에 맞게 디테일하게 잡아줄 겁니다. 목의 형태에 맞게 자연스럽게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목이 시작되면서 꺾여 올라가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엣지를 하나 추가해 주셔서요. 똑같이 버텍스를 하나하나 붙여가며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강의 형태를 만들어 주신 후에는 목티의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해가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길이를 조절한 뒤 Ctrl R을 눌러 끝부분을 조여주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이런 목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티셔츠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주었던 동그란 넥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줄 겁니다. 캐릭터의 몸에 맞게 딱 붙은 티셔츠의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잡아준 넥라인 흐름에서부터 또 다른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양팔의 흐름을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나오는 구멍의 흐름은 어깨를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감싸는 흐름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넥라인에서 페이스를 하나 선택해 주셔서요. 그대로 Shift D를 눌러 옆으로 복제해 줍니다. 그런 후에 Shift 탭을 눌러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텍스들을 하나하나 선택하여 캐릭터에 붙여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페이스 하나가 또 새로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버텍스를 하나씩 익스트루드 해가며 4개의 버텍스를 선택한 뒤 F를 눌러 면을 채워주셔서요. 어깨를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감싸는 흐름을 잡아줄 겁니다.
리토폴로지를 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끝부분에 버텍스를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한 번 더 익스트루드하여 4개의 버텍스가 페이스로 채워지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래쪽의 겨드랑이 부분도 이렇게 모두 감쌀 수 있도록 흐름을 잡아주시고요. 뒤쪽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만들어준 흐름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를 동그랗게 감싸는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목 흐름과 팔 흐름을 모두 잡아주신 후에는 이 두 흐름을 서로 이어준 뒤에 아래쪽을 일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자 흐름을 그대로 아래로 익스트루드하여 몸통을 감싸는 흐름을 잡아줄 건데요. 그런데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두께에 묻혀 버텍스가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온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쉐이딩에 리토폴로지를 활성화하여 안쪽까지 형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만들어준 목 흐름과 팔 흐름의 버텍스가 더욱 잘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흐름이 조금 제멋대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어야 하는데 흐름에 맞는 이 두 버텍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 나머지 버텍스들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들을 하나씩 이동해 가며 두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두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도 똑같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버텍스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만들어준 두 흐름 사이에 페이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먼저 가장 앞쪽에 버텍스 4개를 선택해 주셔서요. F를 눌러 페이스를 만들어 두 흐름을 이어줄 겁니다. 그런 후에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면을 채워가며 이어줄 건데요. 여기서 버텍스를 하나씩 선택해가며 F를 눌러 면을 채워줄 수도 있지만 시작할 때 우리가 F2 애드온을 설치해 주었었죠. F2 애드온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버텍스 4개로 구성된 흐름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끝부분의 엣지를 선택한 뒤 면을 채워주고자 하는 방향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F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간편하게 면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택해서 면을 채워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뒤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준 흐름의 버텍스들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토폴로지를 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목 흐름과 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흐름 위쪽을 모두 이어주신 후에는 아래쪽 부분을 일자 흐름으로 정리하여 그대로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 하면서 몸통의 흐름을 잡아준다고 했었습니다. 아래쪽을 일자 흐름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윗부분이 채워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뉘면서 면이 채워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면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버텍스로 흐름을 잡아주셔야겠죠. 아래쪽의 버텍스를 선택한 뒤 E를 눌러 익스트루드하여 위쪽의 버텍스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흐름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런 후엔 끝부분의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F를 눌러 면을 채워주시면 앞쪽에 면이 채워지며 흐름이 잡히게 되겠죠. 아래쪽에도 한 번 더 똑같이 흐름을 잡아줄 건데요. 위쪽의 버텍스 개수만큼 E를 눌러 익스트루드하여 흐름을 잡아주시고요. 끝부분의 엣지를 선택한 뒤 F를 눌러 면을 채워주시면 팔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자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등 부분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끝부분의 버텍스를 위쪽의 버텍스 개수와 똑같이 익스트루드하여 흐름을 잡아주셔서요. 끝부분의 엣지를 선택하여 F를 눌러 흐름에 맞게 면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준 흐름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버텍스를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아래쪽에도 똑같이 면을 채워 흐름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위쪽에 만들어준 버텍스 개수와 똑같이 흐름을 잡아주셔서요. 끝부분의 엣지를 선택한 뒤 F를 눌러 면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래쪽 끝부분이 일자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목과 팔, 두 흐름이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들어준 형태가 캐릭터와 겹쳐져 먹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스컬프트 모드로 들어가셔서요. V를 눌러 드로우 브러쉬로 사이즈를 키워주시고요. 먹힌 부분에 살을 채워가며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옷이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감싸는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의상은 당연하게도 캐릭터 위쪽을 덮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먹히는 부분이 생기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표현되지 않도록 드로우 브러쉬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캐릭터 위에 얹어진 의상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일자 형태로 만들어준 아래쪽 몸통 흐름을 그대로 익스트루드하여 몸 형태를 감싸며 옷의 기본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셔서요. 아래쪽 엣지를 모두 선택해 주신 후에 그대로 이 Z를 눌러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흐름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고요. 만들어준 흐름이 자연스럽게 일자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버텍스를 캐릭터의 몸에 하나하나 붙여주셔서요. 캐릭터의 몸에 맞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줄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정한 크기의 페이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자연스러운 의상을 모델링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토폴로지를 해주는 과정과 정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기존의 팔 흐름과 앞뒤로 채워진 각각의 흐름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들어준 새로운 흐름을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어 상체를 모두 덮으면서 상의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준 흐름의 끝부분 엣지를 선택해 주셔서요. 이 Z를 눌러 그대로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하여 몸을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하체 윗부분까지 잘 감싸질 수 있도록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그런 후에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와이어 프레임 뷰로 보시면 우리가 익스트루드한 형태가 살짝 꺾인 몸통의 형태에 맞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꺾인 몸 형태에 맞게 G를 눌러 살짝 뒤쪽으로 넣어주시고요. R을 눌러 회전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걸쳐진 의상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몸 형태에 맞게 버텍스가 일정한 간격으로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선택해 가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뷰로 봐주셔서요. 안쪽에 있는 버텍스도 선택하여 캐릭터 몸 위에 얹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캐릭터의 몸 형태에 맞게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기존에 잡아주었던 위쪽 흐름도 마찬가지로 버텍스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원통 형태로 아래쪽에 몸통이 들어가는 구멍 흐름을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딱 붙은 의상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몸 형태를 잘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상체에는 특히 이렇게 돌출된 가슴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곡선 형태의 허리,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꺾이는 몸통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디테일한 형태를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굴곡이 있는 부분마다 컨트롤 R을 눌러 엣지를 만들어 주셔서요. 몸의 형태에 맞게 버텍스를 하나하나 붙여주겠습니다.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흐름에서 굴곡마다 엣지를 만들어 주어 몸의 형태에 맞게 의상을 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컨트롤 R을 눌러 가슴 아래쪽에도 엣지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요. 버텍스를 하나하나 몸에 붙여가며 캐릭터의 몸 형태에 맞게 의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록 들어가는 허리 형태에도 엣지를 만들어 주셔서요. 허리 형태에 맞게 버텍스를 하나씩 붙여주겠습니다.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버텍스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시고요. 허리 아래쪽에도 똑같이 엣지를 만들어 주어 잘록한 허리 형태에 맞게 의상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허리 아래쪽에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런 곡선 형태에도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엣지를 만들어 주셔서요. 똑같이 버텍스를 하나씩 붙여가며 몸 형태에 맞게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몸 형태에 맞게 상의 형태가 모델링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가슴같이 다른 부위에 비해 더욱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의상과 캐릭터가 겹쳐지며 먹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버텍스 개수가 모자라다 보니 형태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엣지를 추가하여 형태를 더욱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넓게 만들어진 형태의 엣지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요. 기존에 만들어준 엣지들을 선택한 뒤 G키를 2번 눌러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엣지를 추가해 준 후에는 스커트 모드로 들어가 V를 눌러 드로우 브러쉬로 가슴 부분을 칠해가며 자연스럽게 가슴을 감싸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슴 형태를 잡아줄 때 유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각각의 가슴 형태에 맞게 의상 형태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는 의상을 입게 되면 가슴같이 돌출된 부분에는 의상이 팽팽하게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 형태가 이제 각각의 형태로 부각되지 않고 가운데 부분이 팽팽하게 일자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그래서 두 가슴 사이를 이어주는 가운데 부분에 살을 채워서 평평한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더욱 자연스러운 가슴 부분을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두 가슴 사이에 가운데 부분을 팽팽하게 당겨주면서 이어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Shift를 눌러 스무스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캐릭터와 겹쳐진 부분은 다시 한번 드로우 브러쉬로 채워주며 자연스럽게 가슴 형태를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외에도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칠해주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다가 가운데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가운데 부분의 엣지를 선택한 뒤 G, X를 눌러 양옆으로 움직여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러 모디파이어에 클리핑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기본적인 상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형태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엘라스틱 그랩 브러쉬로 넥라인이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벌어진 부분은 에디트 모드에서 가운데 엣지를 잡고 G, X를 눌러 움직여 주시면 붙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정리까지 해주시면 상의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의는 이렇게 목, 양팔,
몸통이 나오는 구멍에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 흐름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몸의 형태를 감싸면서 상의의 기본 형태가